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오후장 투자 전략의 보탬이 될 증시 오늘과 내일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코스피 시총상위 안에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기업들이 계속 눈에 띄고 있죠. 오늘도 무려 시총상위 안에서 SK하이닉스와 현대차가 고점을 또 한 번 경신하면서 시장의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SK하이닉스는 3% 넘는 강세를, 현대차는 2.51%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여기에 삼성전자도 동반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인해서 시장의 상승폭이 제한됐다면 오늘은 돌아온 외국인 덕이었습니다. 현재 현물 시장에서 코스피 4천억 원 넘게 매수 중에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현 구간 6천억 원 넘는 매수 계약 체결 중입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핵심은 무엇인지, 오늘 또 시장이 정해준 답인 반도체와 자동차를 봐야 되는 건지, 그 외에 또 어떤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씩 파헤쳐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현재 시장 상황 보면은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에 큰 영향을 줄 만한 굵직한 기업들이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전에 그 삼성전자 포모 현상 때가 살짝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혹시 또 그렇게 가는 겁니까? 그렇게 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지수 자체는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대형주들만 좀 가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코스피 시장 내에서도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아요. 시가총액 1위 기업부터 12기업 사이에 한두 종목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좀 대형주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월달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중소형주들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여유 있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소형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종합주가 지수가 좀 버텨주면서 뭐 지수 기준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신고가를 경신한다라고 한다면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도 따라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차는 좀 있겠지만 주가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코스피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대형주 위주의 강세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살아날 듯 또 한번 밀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주들 위주로. 근데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연초에도 상저하고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아직까지 업황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지만 주가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저점을 어느 정도 잡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좀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무언가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들, 뭐 대주전자재료라든지 나노신소재 같은 새로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코스닥에서 2차 전지가 좀 약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추가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시장 안에서 또 눈에 띄는 종목들 오늘의 이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대표님과 함께 볼게요.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테슬라 간밤에도 주가 상승을 보여줬죠. 중국의 자율주행 테스트 승인 소식에 오늘 시장에서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을 움직이게 도와주고 있고요. 더불어 방산, 약간 지금은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올까 오후장에 들어선 이 방산주에 대한 점검도 해보도록 하죠. 먼저 테슬라 자율주행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율주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테슬라 그리고 미국이죠. 근데 최근 교보증권에서는 미국과 중국으로 본 요즘의 자율주행 시장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최근에 발간된 리포트 같이 봐볼게요. 8월 8일에 테슬라 로보택시가 발표된다면 지금 안 그래도 테슬라는 자율주행 업계에서 1위 기업인데 1위 자리를 확고히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은 1위인 테슬라와 함께 2등은 누가 될까? 차기 투자 진행이 전망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FSD 정식 상용화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를 반영한 미래 실적 반영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그 낙수 효과가 자율주행 섹터 전반에 펼쳐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중국 업체, 그리고 미국 업체, 한국의 5위, 유럽의 5위, 일본의 5위 이렇게 자율 섹터 전반적으로 주가 상승이 하반기에 기대가 된다. 그 이벤트는 무언가 8월 8일에 있을 테슬라 로보택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의 경우에는 향후 10년 동안 이 자율주행 레벨 2와 레벨 3의 기술 탑재 대중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올해 7월부터 경우에는 유럽에서 출시되는 모든 새로운 자동차의 경우에는 레벨 2 이상의 ADAS가 탑재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국내 안에서도 이 ADAS 반도체 수혜라던가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오늘 다시 우리가 자율주행을 주목하게 된 건 아시다시피 테슬라의 소식 덕이었는데요. 이 이슈를 통해서 이재규 본부장님은 뭔가 투자 포인트를 찾으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예, 일단 이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한 번씩 부각이 되긴 하는데 그 시세 연속성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려나 보다 싶으면 다시 꺾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테슬라 쪽에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내놓으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중단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고 애플 같은 경우도 애플카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많이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자율주행 쪽이 과연 사업성이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테슬라 쪽에서는 이쪽에 대한 자율주행 쪽에 대한 드라이브를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시장에선 자율주행이 아직까지는 죽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라이쿰이라든지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쪽과 엮이는 테마성 흐름을 조금 더 강하게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인명사고와도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각 나라들마다 이 법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차별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정착되기엔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테마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자율주행 쪽에 관련돼서 가장 큰 캐파를 가지고 있는 테슬라가 계속해서 여기에다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것은 이 자율주행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테마성 흐름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속성이 없었잖아요. 그럼 이번 자율주행 관련 테마도 반짝하고 다시 또 하락이라던가 조정세를 보일 수 있는 건지 오늘 시장 안에서 눈에 띄었던 특징주들 위주로 한번 봐볼까요?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다 올라간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 시장에서 자율주행이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처럼 큰 캐파를 차지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에 대한 집중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종목을 잘 선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나라에서는 현대 오토에버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의 주가 흐름이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 중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현대 오토에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자율주행 모멘텀이 시장에서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현대 오토에버를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올해에만 작년 대비해서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20% 정도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2025년도부터 관련되어 있는 모든 차종에 이 ADAS 플랫폼이 적용이 될 텐데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그에 따른 수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뭐 테마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시장에서 자율주행이 부각이 되면 많은 종목들이 엮이곤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완성차 기업은 현대차와 기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현대차 그룹에 속해져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현대 오토에버라고 한다면 실제로 자율주행이 시장에서 부각이 될 경우에는 현대 오토에버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뭐 모트렉스라든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기업들 항상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라닉스 같은 기업들 부각이 되곤 하지만 저는 그래도 현대 오토에버를 가장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선택을 해주셨고요. 오늘 대표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테마로 올랐던 종목, 특히 뭐 라이콤이라던가 뭐 많은 넥스칩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모두 다 윗꼬리가 달리거나 음봉 전환됐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플러스권이거든요. 그럼 이재규 본부장님이라면은 오늘장 매도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들고 가시겠습니까? 혹시 어떤 종목? 라이콤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이콤도 있고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윗꼬리가 달리는 기업들 말고 종가까지 그래도 좀 버텨주는 기업이 대장주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많이 달리면서 상승분은 거의 다 반납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이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캔들이 꽤나 크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라이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종가 기준으로 뭐 4,200원 위에서 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라이콤 같이 대장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조금 더 보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간대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보유를 하느냐 신규 매수를 하느냐 결정하기엔 시간대가 좀 애매한 것 같아서 라이콤이 지금 이제 21%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종가까지 20%대의 상승 혹은 조금 더 올라가서 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두 차례 정도는 연속적으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중에서 오토에버가 벌써 3번째 나왔다고 해요. 그만큼 많은 분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현대 오토에버를 관심주로 정해드렸고요. 그럼 자율주행 테마의 연속성이 다소 좀 힘이 강하지 않다면 최근 시장에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많은 기업들이 자율주행 쪽 사업을 축소하고 오히려 로봇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강세도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그냥 테마성으로만 보고 완성차라던가 자동차 부품이라던가 로봇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는 게 그럼 훨씬 더 투자 전략에 유리합니까? 네, 훨씬 더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훨씬 더 유리합니까? 예, 저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네.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랜만에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현대에서 인도법인 IPO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변동성이 나왔죠. 근데 이 자동차 부품주들과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매출 구조나 영업이익단이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부품주들, 1차 벤더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낮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수치적으로는 괜찮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종목보다는 오히려 이 부품주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와 기아가 완성차 기업으로서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뭐 저 PBR 쪽으로도 엮였고 이제 실적적인 모멘텀까지 붙으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그 과정에 부품주들은 많이 올라오지 못했어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품주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종목들이 서현 이화라든지 화신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도법인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인데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낮은 자동차 부품주들보다는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좀 나오고 있는 기업 중에서 SL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SL 같은 경우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자동차 램프 분야에서 점유율 1위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북미 쪽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거나 북미에서 생산하고 있는 공장을 통한 매출이 늘어나거나 인도 쪽에 대한 매출이 잡힌다라고 하더라도 SL 같은 경우는 동시다발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L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이제 인도 법인을 통해서 20만 대 정도를 생산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외형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뭐 K푸드라고 해서 음식료 관련주도 움직이고요. K뷰티라고 해가지고 화장품 관련주들도 움직이는데 이 종목군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근본적인 내용은 수출을 통한 결국에는 매출이 잘 나온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이 자동차 부품주를 접근해 봤을 때 SL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평가입니다. 현저한 저평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자율주행보다는 부품주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뭐 훨씬 더까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유리한 전략일 수 있다. 자동차 부품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늘 오히려 자동차 부품주들은 쉬어가고 있더라고요. 이때를 기회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SL 관심주로 알아봤어요. 이번엔 방산으로 넘어가 보죠.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하나 시스템의 경우에는 여전히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다른 방산주들은 음봉 전환하거나 하락으로 접어든 기업들도 있습니다. 과연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닐지
아니면 하반기를 보고 기대를 해야 될지 보죠. 오는 19일 루마니아에서 또 방산과 관련한 이벤트가 있는데 더 멀리 봐도 하반기에 기대는 큽니다. 최근에 쉬었던 방산주들 지금 수주 잔고를 봤을 때 방산 5개 회사들의 수주 잔고가 1분기 기준으로 125조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통상 방산 업체들의 1분기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주 잔고면은 충분히 제 역할을 혹은 아웃퍼폼 해준 거다라고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폴란드와 루마니아, 중동, 미국 등 다수의 해외 수주도 여전히 열려 있고 배경 속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 방산의 수출 특성상 정부의 외교력과 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최근에 정부의 방산 수출 확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죠. 뭐 수은법도 확인을 해봤고요. 그로 인해서 하반기 기대되는 해외 수출 사업을 고려해 봤을 때 현대 방산주 내에서는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가 주목받을 만하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뭐 대규모 방산 수출까지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면은 여기서 더 드라이브를 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데 대표님 오늘 방산주 19일에 있을 이벤트를 앞두고 약간 세론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기대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내일 있을 이벤트 어떻게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네, 방산주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오늘 이제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시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신궁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으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방산 쪽에 관련돼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 국방 예산을 증액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있었고 중국 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붙다 보니까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도 약 500조 정도로 국방 예산을 증대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폴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GDP에서 4%까지 이 방산 쪽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방산 쪽에 대한 투자가 우리나라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뭐 유럽 쪽에서 유로사토리라 그래가지고 방산 전시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무기들을 잘 소개를 하면서 추가 수주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붙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화시스템이라든지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라서 앞으로 주가 흐름에 좀 더 영향력이 연속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방산주들이 구조적인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까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방산주는 긍정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산주 조정이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앞서서도 저희가 이 테슬라 관련해서 자율주행 테마주들 오늘자 움직임 분석해 봤잖아요. 방산주들도 한번 분석해 볼게요.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도 마이너스 1%, 플러스 1% 횡보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할까요? 네, 일단 어제 많이 올라왔었던 현대로템이 좀 조정을 받고 있고 맞아요.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이게 사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힘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경우도 많지만 시가총액이나 지금 방산 같은 경우는 산업 섹터 자체가 꽤나 성장을 한 상태에서도 자금이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것은 저는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게 실체가 없는 테마인데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혹은 윗꼬리가 달린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부담이 되겠지만 네.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메리트가 붙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더 보유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신규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저점대라기보다는 오늘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근을 새롭게 하고 싶다면 오늘 조정받는 종목을 매수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 방산주 좀 믿고 기대해 볼 만한 종목 한 종목으로 압축을 해볼게요. 이재규 본부장님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네, 저는 현대로템입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리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어제 철도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으면서
어제 크게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주가의 위치 자체가 직전 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항상 이제 업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상승의 경우에는 2등주를 매매할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대장주만 매매하시는 게 좋거든요. 하지만 실적이 수반될 경우에는 2등 종목군들도 충분히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기업의 사업 구조상 뭐 레일 솔루션이나 디펜스 솔루션 그리고 에코플랜트 사업부로 보유하고 있는데 어제는 이제 레일 솔루션 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철도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어서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제 K2 전차 쪽에 대한 이 디펜스 솔루션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방산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5% 정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눌림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부터는 철도 쪽에 대한 모멘텀도 잡힐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 K2 전차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잡힐 가능성까지 높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참고하셔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 눌림이 나올 때 그래도 저점 매수 공략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괜찮고요.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현대로템 저희는 매수 기회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서 한 분이 이재규 본부장님 이야기 새겨 드릴게요. 항상 도움받고 있어요. 라고 글 올려주셨는데 저도 오늘 뭐 본부장님이다 대표님이다 섞어서 이야기했는데 명칭이 이제 바뀌셨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님으로 다시 불러드릴게요. 대표님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도 될까요? 예. 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